이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데 여당 중진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지금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격이 참 이렇게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밤에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걸리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의혹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좀 넘어가지고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국민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의 사과와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오버랩. 예, 당 지도부나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국민이나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예. 이런 반구가 없는 그런 사과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구가 없었다. 익산 주민들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었는데 그나저나 이제 보좌관 해명에 따르면은 사과할 일도 없고 탈당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그 주식 그 사진 띄워드릴게요. 주식 그 휴대폰 보면은 어플 보면은 그 핀 번호까지도 핀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 사진 좀 띄워주세요, 피디님. 그래서 6자리 핀 번호를 입력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게 미래셋 그 어플인데 네. 자동 로그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휴대폰을 잘못 알고 들어갔고 이걸 내가 그 봤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뭐 해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번이나 생체 인식을 가야 되는데 이게 핀 번호까지도 공유하는 엄청난 사이다. 네. 예. 보통은 이제 지문 인식이나 그 핀 번호로 가고요. 예. 계좌를 그 주식을 하나하나 사고 팔 때마다 또 4자릿수 비밀번호를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근데 그 변명을 아예 하질 말던가 네. 보좌관의 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 근데 한번 열어본 거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잘 검색해 보시면 작년 10월 7일에 이때는 그 이춘석이라는 이름으로 기사 나가진 않았어요. 뉴시스에서 나갔었습니다. 예, 그냥 뭐 그 뒷자리에서 사진 기사님이 또 잘 찍으셨는데 네. 사진 기자님 예. 이 기자님이 찍고 나서 뭐 주식 거래를 하는 국회의원 하가지고 보도가 나갔는데 예. 그 창에 명의자를 보면 이 보좌관 명의자입니다. 차땡땡. 예, 차땡땡 보좌관 명의자. 국감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예. 뉴시스에서 작년 10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입증이 된 것인데 그때도 휴대폰 잘못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 휴대폰 잘못 뭐 어떠한 휴대폰이길래 그렇게 잘못 갖고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한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저는 차기 법사위원장도 이거 뭐 거의 100%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또 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네. 또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참에 예. 겸허하게 반성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의 취지가 그동안 야당에게 주었던 취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더 이상한 사람이 올까봐 그게 법사위 명단을 쫙 봤는데 네. 이거 더 이상해질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도 법사위 명단 보니까 갑자기 아찔한데 몇 분 계십니다. 네. 아찔합니다. 이게 뭐 예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법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차명 보유 의심 주식입니다. 저희 사진 다시 띄워드릴게요.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카카오페이가 537주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9,751만 원, 한 1억 정도 됩니다.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차명 계좌가 또 있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온 게 현금하고 신용 합쳐갖고 1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일단 큰 돈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일단 차모 보좌관의 명의라면은 일단은 금융실명법 위반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불법 차명 거래가 자금 은닉 목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불법 자금 은닉 목적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3천만 원이고요. 일단은 저 사진 기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름이 정확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 주식이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고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그 사진 기자님들이 본회의장 뒤에서 가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일리 있어요. 예, 그 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이런저런 문자 주고 받다가 뭐 얼마 전에도 사명 관련해 가지고 뭐 청탁이니 아니니 그런 문자 주고 받다가 걸렸는데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걸렸을 때는 민주당이 뭐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다가 본인들이 걸렸으니까 이제
사진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법을 네.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사진 기자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 뭐 이런 법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이분 약간 걱정도 되는데 두 번째 네. 포인트 넘어갈게요. 특히 이제 거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AI 주식 뭐 누구나 살 수 있죠. AI 주식 뭐 국민 다 대부분이 뭐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AI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직입니다. 이러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게 차명 투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국기문란 이런 얘기. 네. 국기문란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단은 정은경 장관의 정은경 질병처장의 사태가 또 오버랩이 됩니다. 예,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한테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쓰라고 해놓고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마스크 관련 주식을 사놨다던가 아하. 자가진단 키트를 풀어놓고 예. 남편이 자가진단 주식을 샀던가 이런 문제인데 예. 이 선호 순서가 네. 이 기업을 밀어주고 기업 주식을 나중에 산 건지 예. 주식을 사놨으니까 그 기업을 밀어준 건지 아하. 이거는 모르겠으나 예. 그 어떠한 관계든 상관없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그 적발이 되면 일단은 그 금융 관련된 그 법에 의해서 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예. 또 4배 이상, 또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그러니까 이익금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예. 이 법은 사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 처분하는 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가 했을 때는 이따가 설명드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있는데 그건 또 형량이 더 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한 주식 세 곳 중에서 네이버하고 LG가 LG CNS가 국가대표 AI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정부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춘석 의원 그 저기 사진 찍힌 게 이제 어제 보도가 그쵸.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제 사진 찍힌 거잖아요. 네. 그제 찍히고 그다음에 그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같은 날입니다. 발표가 되고, 이춘석 의원이 주식 팔다 걸린 그날인데 분할 매매하다 걸린 그날인데 그런데 현금으로 산 카카오페이는 탈락했고 신용 매수 그러니까 네. 신용 매수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그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 네, 신용 매수 그렇죠. 하지 않죠. 그래서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으로 LG CNS랑 네이버는 국가 AI 산업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얻은 이득만 지금 한 1억 정도인데 예. 이 주변인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이 주변 정말 최측근 주변인들한테 네. 혹은 그 보좌관도 본인이 이제 그 의원이 주식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야 우리 의원이 이런 걸 샀더라. 아하. 야 우리 의원이 네이버랑 뭐 LG를 샀네. 네. 근데 우리 의원이 AI 국정기획 경제 이 분과장이네. 야 좀 정보가 있지 않겠어? 이 정말 최측근 주변들까지 탈탈탈 털어봐야지 누가 어디까지의 이득을 뻗쳤나라고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다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윤리법이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어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제27조 1항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혹은 제3자에게 그 이득을 취하게 해주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7년 이하의 엄청 징역. 센 그 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그 해당 보좌관은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만약에 보좌관 휴대폰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좌관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고요. 윤리법이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공직자 윤리법은 뭐 해임이나 징계 이렇게 의견하는 법인데 국회법에 징계 규정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국회법 155조에 보면 뭐 공직자 윤리법 22조에 해당 사유가 되면 제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제명까지 가야 된다? 제명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수사가 진행 안 될 겁니다. 이거 일반인이잖아요. 일반 공무원이었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었다. 바로 구속수사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이미 쳤을 거예요. 영장을. 예. 영장을 이미 청구를 했을 겁니다. 이미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죠, 야당이었으면. 예, 압수수색하고 예.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건데 네. 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구 어차피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구예요. 뭐 유리한 수준이 아니죠. 예. 제명해요. 제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좀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게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진성중 그 전 정책위의장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주식 한 번도 안 한다. 예. 누가 믿겠어요? 주식 안 하는지. 차라리 김남국 전 의원처럼 본인 이름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더 네. 깨끗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재산 신고에 대해서 그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신고 관련된 법인데 네. 재산 신고를 했을 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부동산, 주식, 코인 하나도 이제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제명이다라는 거를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제명하고 그다음에 구속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댓글 보니까 누구의 주식인가 이렇게 누구의 주식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 당국이 요즘에 이제 미공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경제지 신문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행 매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도 참 안 좋은 일인데,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야당 의원들 압수수색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춘석 의원 언제쯤 당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잖아요.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국회에 네. 워낙 많은 정보가 있고 자기가 그 법안을 바꿔가지고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법적인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예, 저희가 재산 신고 좀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춘석 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좀 띄워 보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차는 그랜저랑 제네시스 타고 다닌다. 뭐 아파트 뭐 지방에 아파트 조그만 거 있고 뭐 이렇게 돈이 별로 이렇게 다른 장도 넘겨주세요. 그랬고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치고는 그랬고 4억 7,427만 2천 원 정도 있습니다. 네.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보험 같은 것만 좀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주식을 1억 원을 네. 예, 신용하고 현금 합쳐갖고 1억 원을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예. 본인 재산이 총 4억 한 7천 정도인데 주식을 1억을 하는 사람은 전 국민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보통 주식이 국민 여러분들이 뭐 용돈벌이 치킨값 한 번을 벌을 정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이 사태로 인해서 법을 살펴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 거부죄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신탁 거부죄. 예, 무슨 누가 해당이 되냐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네. 금융위의 공무원들은 해당이 돼요. 아하.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과장 이상에 올라가면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혹은 이해관계자들도 다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그 이춘석 의원이 백지신탁 거부죄에 해당이 되냐 찾아보니까 예. 아예 그 어떠한 처벌 조항의 주어의 요건이 국회의원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거짓 자료 제출죄도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짓 자료 제출죄. 예, 이것도 예. 거짓 자료 제출죄도 어떠한 기관의 장이 해당되는 거지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본인이 주식을 실질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거 이거는 윤리법으로 가가지고 네. 제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명이나 30일 정도의 그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고 예. 그리고 금융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금융 관련된 법으로 가서 7년 이하의 그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 뭐 처벌을 받거나 책임은 져야 되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단순히 사과로 뭐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화재 진압했다. 예. 아 정청래 대표가 야 이거 정확히 조사해 철저히 윤리감찰관 철저히 조사해라고 지시하자마자 지금 탈당한 거 아니에요. 탈당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다. 예, 얘기할 건데 관련 없는 사람이면 제명을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잘 못 믿겠어요. 그 국회의원들 아마 주식을 하나도 갖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조심했을 거예요. 뒤에 사진을 찍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춘석 의원으로 제가 빙의를 해보자면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게 드디어 내가 그 AI 주식이 내가 국정기획 운영위원으로서 내가 AI 담당하는 경제 분과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됐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지금 그 매수매도를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을 만약에 놓치면 또 이득을 못 얻으니까 지금 그 어느 정도 상당의 이득을 못 얻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저 여쭤볼 부분이
형법도 적용할 수 있을지. 네. 형법 그러니까 그 보좌관 만약에 차명 계좌라고 네. 드러나게 된다면은 직권남용죄, 뭐 강요죄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네. 예.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예.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혹은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보좌관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네. 제가 좀 살펴볼 거는 이 보좌관이 꽤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 보좌관이 일을 하기 전에 예. 이 보좌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또 누군가의 이름으로 주식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그거까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보좌관은 뭐 의원이 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다라고 입장을 단순하게 표명을 했지만 실상은 속으로 얼마나 좀 속앓이를 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보좌관도 관련해서 몇 퍼센트의 이득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혹은 그게 채용의 형태든 어떠한 형태든 이득을 받았다고 한다면 공범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공범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좌관이 나 공범 아니다. 네. 나는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공범의 지위에서 안 벗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각종 금융 관련된 처벌법에서 방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방조범이 방조가 될 수 있다. 돼서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심 선언을 해서 우리 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 국회 보좌관들이 다 이렇다. 강선우 의원이 또 오버랩 되죠. 예.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거 민보협이나 네.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좀 성명을 좀 발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또 안 하고 있겠죠 보면은. 네, 근데 예. 뭐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민보협 이제 우리 기존에도 당 안 아니다 했죠. 이렇게 맞아. 생각하는 거야. 이제 예, 우리 당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는데 아니 그 강선우 의원 때 그 갑질 그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좌관이 만약에 차명 계좌라면 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그걸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갑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아니면 부분이고요. 정말 멋있는 부분이 우리 네. 그 대기업 회장들의 차명을 대기업 임원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면 그 임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회장의 차명 계좌를 반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거다라고 우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차라리 이 보좌관께서 이거 내 돈이다, 내 돈이라는 거를 소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이 정도의 뭐 재산 가치를 모아왔다라고 하면서 내 돈이다 해서 그 환가해가지고 쓰시던가 뭐 그러면 이제 뭔가 변론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네. 거라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수사받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법사위원장도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네. 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이제 여당 몫이면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네. 뭐 운영위원장이 뭐 여당이면은 뭐 다른 거는 야당이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좀 네. 맞추는데 이번 정권이 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에도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또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면서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이 맡던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또 하겠다는 거고 예. 지금 뭐가 1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예. 뭐가 비상인지 모르겠고요. 이춘석 의원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다 뭐 이런 저 건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어제 KBS가 검찰 개혁 뭐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둔다라는 예. 보도가 나가가지고 어제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예. 정말 좀 소칭 제가 방송이어서 어떠한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돌았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도 나왔고요. 예. 이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우리가 챕터를 잡아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법사위원들 중에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어떠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목소리가 큰 분들은 있어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소리만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법사위원장을 좀 부디 안 맡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수사 대상이 있는 사람은 맡으면 안 되고요. 네. 또 기존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예. 뭐 판사를 그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우리 예. 지역구에 있는 사람 재판에 대해서 좀 형량을 낮춰달라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도 절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죄다 이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토탈 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이득 금액에 따라서 예. 이 경합을 하고 행위에 따라서 나눠 보면 예.
적어도 3년 이상은 갑니다. 아, 적어도 3년 간다? 3년에서 5년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네. 이득액이 이번에 밝혀진 이것뿐이겠습니까? 한 몇 년치를 다 탈탈 털어야 되고 주변 사람 다 털어야 돼요. 네. 그 압수수색하고 구속해가지고 다 털고 보면 이득액도 아마 상당액이 벌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예. 3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일반 국회의원 아니고 일반 기업이었으면 기업의 임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 바로 체포됩니다. 아, 바로 네. 체포되죠. 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이춘석 탈당. 아, 여당 꼬리 자르기 명분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계획적인 이익 편취라면은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다. 이게 갈수록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국정기획 같은 분과에 있는 의원들이 예, 예. 그 위원들 예. 국회의원 아닌 위원들도 아하. 이거 관련 가족 주식이나 예, 예. 처남, 매형, 뭐 사돈의 8천 정도까지의 주식을 같이 털어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금융 관련돼 있는 법에 기업인은 그렇게 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털도록 되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약간 벗어나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걸린 거지. 국정기획위원들이 그 AI 산업이든 혹은 다른 산업이든 관련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는 한꺼번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를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이 그나마 짐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변호사님과 나눠봤는데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네. 그 변호사님이 또 보좌진 출신이잖아요. 네, 보좌진 네. 출신이니까 더욱더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보좌진 생활하실 때 이렇게 주식 내 주식 거래 좀 빌려주라, 주식 계좌 좀 빌려주라 네. 이런 케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예. 여기서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약에 이춘석 의원이 신용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그 돈을 안 갚으면 예. 그 신용 책임은 결국 보좌관이 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보좌관들의 생활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암암리에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무슨 뭐 지역에 있는 사모와 사모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가장 막내 직원이 예. 경복궁 가가지고 사모 친구들 안내 좀 해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뭐 무슨 그 요즘 이메일 다 있고 카톡이 다 있는데 네. 그 질의서를 가지고 꼭 우리 집으로 질의서를 갖고 와라 주말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예. 문제에 대해서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아예 전수조사에 만들어서 그 사례집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더 팩트 사진을 좀 띄워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저게 차땡땡이라고 예. 그 종합주식 차땡땡 예. 저게 이제 그 사람 실명입니다. 예, 네. 사람 실명. 저는 여기서 또 민주당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저게 다른 주식은 저렇게 예. 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창에.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다른 데 안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미래 에셋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예. 예. 어플을 예. 왜 사람 실명을 맨 위에 하도록 만들어놨냐. 네. 그것도 따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별의별 거를 가지고 다 딴지를 걸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셋 네. 옳게 된 회사네요. 예, 네이버, LG CNS,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등에 주식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뭐 현금, 신용 등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 내용도 나오네요. 예, 이거 촬영한 기자에 대해서 좀 걱정도 좀 드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뒤에서 이제 국회 회의장 내에서 이제 뒤에서 찍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된다라는 예. 말씀을 좀 저는 하셨습니다.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 예. 그 각방 보좌관들이 예. 의원한테 말씀하세요. 예. 회의장 갈 때 휴대폰 갖고 가지 말라고. 예. 휴대폰으로 터지는 사고가 지금 한두 번입니까? 회의장 가서 회의만 하셔야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이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와 이춘석 의원, 이준석 아닙니다. 이춘석입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 관련된 부분들 법적인 쟁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따져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 형량을 다 합쳐보자면 한 3년도 갈 수 있는 징역 3년도 갈 수 있는 네, 건이다. 적어도. 네. 적어도 네. 3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 같았으면은 진짜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압수수색 뭐 언제쯤 들어갈지 모르겠고요. 굉장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